오늘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대법원 중계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남학진, 김보윤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미 대법원에는 여러 방송사 중계차를 비롯해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는데요. 오늘로써 이들의 재판이 끝이 날지 아니면 파기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할지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법조팀 김보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오늘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립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에 항소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2심 선고를 받은 지 1년에서 1년 반 만에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건 번호 순으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이 세 사람이 같은 사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게 되고요. 이 분량은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연합뉴스TV는 오후 2시부터 선고 전체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방금 생중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공개 변론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적은 있지만 대법원 선고 과정을 전체를 TV로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공의를 고려해서 오늘 선고, 생중계를 허용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같은 경우도 생중계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 생중계가 돼서 그런지 실제로 방청하려는 사람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였죠. 이곳 대법원에서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요. 88석을 두고 81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전부가 방청권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 워낙 관심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만 해도 경쟁률이 2대1이 됐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무려 6대1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는 일단 전체가 생중계되기도 하고 세 사람이 전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법원 선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사건 1, 2심 선고 공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나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모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TV로 생중계로 본인의 선고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내용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판의 실체적 내용을 좀 살펴보죠. 가장 큰 쟁점은 단순하게 말하면 각각의 2심 재판에서 삼성 측이 줬다고 인정한 뇌물액수와 박 전 대통령 측이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준 뇌물액과 받은 뇌물액이 차이가 상당한데요. 가장 먼저 선고됐던 게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뇌물액이 89억 2천여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에 항소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36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52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에서는 다시 86억 8천만 원이 인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 2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액수가 5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셈인데요. 그러면 50억 원이라면 적지 않은 액수인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 거죠? 네, 가장 크게 차이가 난 부분이 이 말 3마리 때문인데요. 말 3마리라고 하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구입 대금이 34억 원에 달하고 보험료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원심에서는 이 말 3마리를 뇌물로 받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말 3마리를 사서 소유권을 아예 최순실 씨 측에 줬다는 겁니다. 그냥 사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이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이 말 3마리를 삼성전자가 산 거는 맞지만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아예 준 게 아니고 그냥 비싼 말을 정유라 씨가 공짜로 타게 해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말 3마리 부분이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는지 아니면 사용하도록 사용 이익만 제공을 했는지 그 차이가 있겠군요. 네. 2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대법원에서는 통일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적어도 어느 한쪽 판결은 이번에 그러면 확정되지 못하고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겠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준 돈과 받은 돈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파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 문제로 파기될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은 뇌물이 있다면 이 뇌물죄로 기소가 됐을 때 뇌물과 다른 혐의, 그러니까 여기서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심에서는 이 뇌물과 직권남용 이런 죄를 다 합쳐서 선고를 하는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로 파기가 될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수뢰죄, 뇌물수수 부분을 분리 선고하는 문제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인다라는 점이고, 나아가 삼성 측과 주고받은 뇌물액수를 대법원에서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회장 판결이 역시 집행유예로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2심 재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다고 오늘 이번에 뇌물액수를 더 올린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당장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원심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 판단했으니까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당장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입니다만, 만약 대법원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그리고 말 3마리 같은 것을 이제 뇌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파기환송 후에 새로 진행되는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그러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3마리 가액이 제가 아까 34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36억 원에서 7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사준 말 3마리의 값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비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서 샀다는 구조기 때문에 이 말 3마리까지 뇌물에 올라가면 그만큼 횡령 액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어가면 형량이 무겁습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되어 있어서 정상 참작을 해서 감량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 3마리뿐 아니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부분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결론이 엇갈린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느냐, 그게 맞는 청탁의 대가였는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구조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잘 진행되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돈을 줬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돈이 16억 원에 달하고요. 이 돈이 들어간 곳이 최순실 씨가 설립한 영재센터라는 곳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원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이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하게 청탁을 했고 이 돈이 넘어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반대로 아예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는 그러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있었고, 그 경영권 승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라고 인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부정한 청탁이 근데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 묵시적 청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부분이 다소 이렇게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묵시적 청탁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고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현안이 있었다는 걸 두 사람이 충분히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 청탁,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권 승계 부분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약 대법원에서 승계 작업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검찰은 이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그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검찰이 보고 있는 분식회계의 이유가 사실 흔들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남은 수사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 측에서도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회장이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생중계되는 만큼 TV나 또는 인터넷 통해서 재판을 지켜보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생중계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판이 끝나는 대로 삼성 측 변호인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4시간 정도 뒤면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